안녕하세요. 웰스기업연구소 정월 소장입니다. 자, 오늘은 5월달을 들어서 처음으로 나오는 CU 리포트 프리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달 CU 리포트 프리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2019년 소득세를, 귀속소득세를 내는 게 올해 5월입니다. 2020년 5월인데요. 이 올해 이제 바뀌는 이제 부동산 임대소득에 관한 얘기를 첫 장에 담았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임대사업 신고는 하셔야 되지만 세금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1주택자인지 2주택자인지 3주택자인지에 대해서 다 달라지게 되는데요. 일단 기본 원칙은 이 보유 주택 수는 부부합산이라고 먼저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부부합산 2주택 이상인 분들부터 임대소득의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1주택자라고 하더라도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역시 임대사업소득으로 과세 대상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CEO 리포트에 나와 있는 걸 보시게 되면요. 일단 편하게 로직을 해놨어요. 그래서 1주택이십니까? 그 다음에 우리나라 주택이십니까?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십니까? 그러면 과세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9억을 초과하는데 여기가 만약에 전세다. 그럼 비과세고요. 월세다. 이러면 과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2주택입니까? 2주택인데 월 임대 수입이 있습니까? 근데 2주택인데도 뭐 전세 놓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세를 놓게 되면 2주택까지는 세금이 없습니다. 자, 3주택자 같은 경우 월세 없이 전세를 놓다 하더라도 월 환산 임대료, 환산 그 임대 수익을 해서 이 경우에 세금을 내게 됩니다. 그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 소득이 비과세가 됩니다. 단 어떤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준시가가 9억을 초과하게 되면. 자, 2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임대사업 소득이 과세가 되는데 뭐만 과세가 되냐면 월세만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주택자분은 월세건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네, 전세 보증금이던 상관없이 전부 다 과세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객분들이 만약에 지금 1주택이냐 2주택이냐 3주택이냐에 따라서 그 임대사업 소득이 비과세가 되냐 과세가 되냐 요거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되고요. 내년부터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현재는 뭐 아버지와 딸이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70% 딸이 30% 이렇게 공동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면 아버지의 주택으로 간주하는데 내년부터는 이게 둘 다 각각의 간주가 되니까 이 부분도 신경 쓰셔서 만약에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2020년, 그러니까 19년 귀속 소득세 분에서는 임대소득은 이렇게 됩니다. 1주택자는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다만 9억, 기준시가 9억을 초과하면 세금을 냅니다. 2주택자는 월세만 세금을 냅니다. 3주택자는 월세와 보증금 둘 다 세금을 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뒤편으로 보시면요. 이 5월달이면 이제 뭐가 다 법인에 와 있냐면 세무조정계산서가 이제 제본이 돼서 다 와 있을 겁니다. 그 세무조정계산서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세무조정계산서 대표님들이 과연 보실까요? 전 보시는 분은 있어요. 근데 보시는 분은 어떤 분들이냐면 경영이나 경제를 전공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상업고등학교를 나오셨거나 아니면 뭐 상경계열 관련해서 뭐 전공이 있으시거나 이런 분들 같은 경우, CEO들 같은 경우는 꼭 세무조정계산서를 꼭 보시고 특히 뒤에 재무제표로 특히 손익계산서에서 손익률은 본인들이 이렇게 체크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원가 이런 거. 그런데 대다수의 대표님들, 특히 엔지니어 출신 대표님들은 세무조정계산서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그냥 오니까 서재에 꽂아는 두는데 그냥 네, 마치 고등학교 졸업 앨범처럼 그냥 꽂혀 있습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대표님, 세무조정계산서는요 고등학교 졸업 앨범이 아닙니다. 2019년 세무조정계산서 저랑 한번 보시죠 라고 한번 말씀드려보는 게 어떨까요? 그러면 세무조정계산서를 같이 보게 되면 중점으로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일단 세무조정계산서는 뭐에 대한 서류냐면요, 세무조정, 그러니까 말 그대로 기업회계 기준으로 작성된 재무제표를 세금을 내기 위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인세 신고 서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법인세 과세 표준, 그다음에 세액공제 항목들, 그래서 산출된 법인세액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걸 보게 되면 우리 법인이 그냥 고지고대로 세금을 내는구나, 아니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는구나를 알 수가 있죠.
이걸 좀 체크하셔야 되고요. 자, 두 번째는 세무조정사항들을 보셔야 됩니다. 자, 세무조정사항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가지급금, 인정상여,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이런 것들 어떻게 세무 처리해서 세금을 내고 있는지, 이로 인한 불이익들은 없는지, 이걸 조정하게 되면 법인세를 얼마나 절세할 수 있는지 이런 합법적인 측면에서 한번 검토해 주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세무조정계산서의 백미죠. 주주 명부가 들어가 있습니다. 주식 변동 등 상황 명세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비상장 비상장 기업 같은 경우는 회사가 작다 보니까 주주 명부를 이렇게 신뢰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뭐 마땅히 그걸 하는 전담 인력도 없고요. 그래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리고 제대로 좀 보기 위해서 법인세 신고 서류에 항상 주식 등 변동사항에 대한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 제일 끝에 이제 재무제표 부속 서류가 나오는데, 얘네들도 함께 같이 보시면서 우리 회사 지금 12월 31일자 기준으로 자산에서 부채와 자본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에서 지금 현재 이익률은 적정한지, 그 원가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같이 점검해 주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항상 말씀드리지만 세액공제항목은 꼭 체크하셔야 돼요. 세액공제항목 체크하다 보면 이걸 아시게 됩니다. 우리 회사는 이거 적용받을 수 있는데 이거 안 했지? 그러면서 뭐 세무사님들 욕을 할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만 세무사들은 신이 아닙니다. 알아서 다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들이 해줘야 될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거 하고 있으니까 세액공제 적용해 주십시오라고 알아야 얘기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이제 세무조정계산서를 통해서 한번 환기시키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 인정상여, 접대비,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체크하시면서 특히 가지급금이 있으시면 생기는 불이익들 수치적으로 한번 보여주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정상여라고 하는 거는 법인세법상 대표자의 인건비긴 한데 비용으로 처리되지 않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내용들이 있는지, 이게 아마 가지급금 혹은 뭐 예를 들어서 뭐 과태료를 내거나 뭐 이런 부분하고 관련이 있을 텐데, 이것도 한번 좀 생각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접대비 이제 한도 초과됐는지 여부. 그러니까 올해 작년까지는 접대비가 이제 2,400만 원 플러스 알파였는데 올해부터는 3,600으로 늘었죠. 그래서 이제 접대비 부분도 한번 신경 써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업무용 승용차 관련해서 이런 경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인정상여랑 이게 좀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예를 들면 업무용 승용차 같은 경우 처리 한도가 정해져 있잖아요. 특히 리스 같은 경우, 리스에서 처리 한도를 넘어가게 된 경우에는 이렇게도 처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대표자의 상여로 처분해서 그냥 끝을 내버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서 여기에 대한 노티스를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진짜 뭐 업무용 승용차 비용 처리 한도를 높이려면 운행일지 작성하는 거, 그리고 운행일지 작성하는 것 좀 도와드리든지 이런 것들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주주명부, 그 다음에 재무제표는 반드시 마지막으로 체크해 드리면서 정리를 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거죠. 자, 세무조정계산서 지금은 아마 웬만한 법인이면 전부 다 책자로 가 있을 겁니다. 그 책자 한번 꺼내서 우리 기업의 전반적인 세무 상황, 기업의 지금 현황들을 우리 대표님들과 함께 같이 체크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거죠. 그래서 2020년 5월 CEO 리포트는 새로운 포맷과 새로운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이번 주부터는 제가 아마 공지를 드리겠습니다만 주 2회 라이브 방송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도 계속 좋은 내용으로 우리 제 컨텐츠를 수강해 주신 수강생님들의 좋은 성과를 돕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날이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19가 또 뭐 좀 클럽 사건 때문에 다시 좀 기승을 부리려고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자중하시고 좀 건강에 신경 쓰시고, 그래서 건강하게 그리고 계속 컨설팅에 실적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버튼 눌러주길 바라면서 라이브 방송에서 계속 자주 뵙겠습니다. 안녕.